필립 카프만 감독, 지적인 에로티시즘 배경음악 단골 선곡. 할리우드에서 우디 알렌, 프란시스 코폴라, 마틴 스콜세즈 등 영화 작가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감독군들은 자신의 배경음악, 작곡의 상당 부분 관여할 정도로 음악적 안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영화 감독들은 존 윌리엄스, 제리 골드스미스, 엘머 번스타인, 모리스 자르, 존 베리 등의 대가들과 이들의 뒤를 이어 21세기 할리우드 영화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하워드 슈어, 트레버 존스, 마크 아이샴, 조지 펜튼 등에게 작곡을 의뢰하면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된다는 통설을 믿고 있다. 이런 제작 추세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독의 입장보다는 상업성을 염두에 둔 제작자의 입김 때문이다는 우려의 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필립 카프만은 유럽적인 취향과 함께 자신의 작품에서 특이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카프만의 특색이 발휘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프라하의 봄과 헨리 밀러의 북회기선, 퀼 등을 들 수 있다. 프라하의 봄은 체코의 작가로서 파리로 망명한 밀란 쿤데라의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매혹적인 소설 제목으로 국내에 출간된 작품이다. 격동의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되는 1968년 체코의 독립움직임과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소련군의 군사적 탄압 상황을 시대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로 펼쳐지고 있다. 정치적 변혁기에 고뇌하는 체코 청년 토마스 역에는 영국 배우 다니엘 데이-루이스, 그를 둘러싼 대조적인 성격의 두 여성으로는 프랑스 여우 줄리엣 비노시와 스웨덴 출신의 레나 올린이 각각 출연하고 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조역 배우들로는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출신들이 합류해 미국 감독이 연출한 작품 중 유럽 연기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색 기록을 수립한다. 유럽적 색채가 짙은 프라하의 봄의 핵심. 사운드 트랙으로 활용된 작곡자는 체코를 대표하는 음악가 레오스 야나체크이다. 사운드 트랙 원천 작곡가로 마크 아들러와 극중 사용된 스위스 음악은 어니 포세리우스의 것을 사용했다. 야나체크가 음악을 담당하게 된 것은 사실 연출자의 생각이 아니라 원작자인 밀란 쿤데라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1854년 폴란드 접경지대 모라비아 지방의 파크바르디 태생인 야나체크는 프라하, 라이프치히, 빈 등에서 음악 이론과 실기를 공부한 뒤 체코 필하모니 지휘자로 두각을 나타낸다. 출신지인 모라비아 지방의 토속 민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민속 작곡가로 알려지기 시작한다. 1929년생인 원작자 밀란 쿤데라는 1960년대 체코의 정치, 사회를 뒤흔든 자유와 물결의 와중에서 문학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프라하의 봄에선 토마스는 바로 작가의 분신이라는 해석도 있다. 프라하의 봄에서 야나체크의 손길을 거쳐 사용된 피아노 조곡은 더 홀리 버진 오브 그레이브 인, 더 미스트 이마이너스 몰토 아다지오 등이다. 여기에 1969년 프라하에 토마스라는 의사가 있었다는 오프닝 멘트가 나올 때 쓰였던 페어리 테일 3, 알레그로를 비롯해 운명적인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토마스와 테레사의 라스트 장면에서 흐르는 아이딜 포 스트링, 오케스트라 아다지오 등이 깊은 여운을 남겨준 삽입곡이 되고 있다. 야나체크는 보헤미안 기질을 담은 곡 외에 비틀즈 명곡 헤이주드를 마르타 쿠비소바의 보컬로 녹음한 요이는 체코 전통 악단을 초빙해 연주시켜주고 있다. 요이에서 들려오는 독특한 보컬은 자르밀라 술라코바이며 심벌즈 악기 연주는 보이테크 조책이 맡고 있다. 기존의 고전들을 화면과 조화롭게 배치해 마치 영화를 위해 새롭게 작곡한 듯한 신선한 음악들을 선보였다. 연출자 필립 카프만은 1936년 10월 23일 미국 북동부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태생. 시카고와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유럽 각지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학창시절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피에르 파졸리니 등의 영화와 파스빈더 등 뉴저먼 시네마 연출자들의 영화를 접한 뒤 깊은 감동을 받아 감독이 되겠다는 포부를 키워왔다고 한다. 유럽적인 색채의 작품을 만드는 카프만에게 갈채를 보내는 서구 영화 비평가들은 습작 시절 접했던 독일, 이태리 영화들이 큰 영향을 끼친 증거라고 분석한다.
카프만의 진가를 드높여준 헨리 밀러의 북회기선에서는 오프닝 곡으로 러시아 태생 미국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르 세크리드 프랭템스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봄의 제전으로 알려진 이 곡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전 세계 예술가들의 각광을 받았던 파리에서 교우를 가진 러시아 발레단 단장 세르게이 디아기레프와 바스라프 니진스키 그리고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의기투합해 만들어낸 곡이다. 이 곡은 1930년대 유럽 예술계의 자유분방한 정서를 담은 것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예술의 혁명기에 만들어진 봄의 제전은 헨리 밀러의 북회기선에서 미국 작가 헨리 밀러 프레드워드와 미모의 아내 준 밀러우마 서먼 그리고 스페인 출신 여성 작가 아나이스 님마리아 드 메데이로스의 열정적인 삼각관계를 묘사하는 배경곡으로 활용되고 있다. 봄의 제전 외에 이 영화에서는 드뷔시의 소나타 포 바이올린 앤 피아노를 비롯해 쇼팽의 야상곡 1번,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 3번 등을 삽입시키고 있다. 카프만의 고전 선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30년대 샹송의 진가를 드러내준 루시엔 보아이에의 들려주어 사랑의 대사를 비롯해 조세핀 베이커의 주요 히트 곡 등 귀에 익은 샹송을 삽입시키고 있다. 빈 크로스비의 부드러운 음성이 돋보이는 I Found a Million Dollar 베이비는 젊은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수록곡 중 눈여겨봐야 할 선곡이 호아킨인 쿨멜이 들려주는 바스크송이다. 호아킨은 바로 아나이스닌의 친부였다는 사실이 흥미감을 추가시킨다. 프란시스코 타레가 작곡의 그란 발스도 삽입곡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드뷔시 원곡을 한국 출신의 정경화와 라두 라피 연주곡으로 수록한 소나타 포 바이올린 앤 피아노도 눈썰미 있는 영화음악 애호가들의 구미를 당겨주는 선곡이 되고 있다. 이외 마키 아들러가 편곡시킨 코렐리아 세인트, 제임스 메리 등도 풍성한 사운드 트랙이 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카프만은 헨리 밀러의 북회기선을 연출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헨리 밀러와 아나이스닌이 남긴 여러 권의 자전, 소설과 수필집을 탐독하고는 책을 통째로 암기하고 싶을 정도로 주옥 같은 명구로 채워진 작품이었는데 이는 미국 어느 소설가의 작품에서도 느끼지 못한 특별한 감정이었다는 독후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연출자의 이런 심정이 담겨 있음인지 프라하의 봄과 헨리 밀러의 북회기선이 유럽과 미국에서 공개되자 연출자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는 유럽 문화에 대한 동경심으로 유럽적인 관점에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내려지기도 했다. 두 작품 이전에 카프만의 존재를 알린 영화는 1970년대 미국 뉴 저널리즘을 주도했던 탐 울프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필사의 도전이다. 우주 비행사 훈련장이자 시험 비행장으로 유명세를 듣고 있는 에드워드 베이스. 이곳에는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척 이거샘 쇠퍼드를 비롯해 다수의 유명 조종사가 포진해 있다. 이곳에서 알란 쇠퍼드, 스코트 글렌, 존 글렌에드, 해리스, 거든 쿠퍼, 데니스 퀘이드와 거스 그리선, 프레드워드, 데크, 슬레이튼, 스코트 폴린 등 총 7명의 동료와 함께 머큐리 계획에 지원하여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다. 구소련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이 올려지고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하게 되자 미국은 이에 대항하는 시도로 탄도 비행을 실시한다. 구소련과 미국의 경쟁적인 우주 계획이 계속되고 미국 우주인 또한 조국의 과학기술과 우주 탐사를 뺏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갖고 우주 실험과 탐험에 나선다는 모험극이다. 필사의 도전 사운드 트랙은 실베스타 스텔론의 1976년 흥행작 로키 주제가거나 플라이 나우로 절정의 성과를 발휘하고 있던 빌 콘티가 초빙된다. 그는 현악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타악기 등을 적절하게 배분해 엄격한 우주 훈련과 구소련을 제압하겠다는 미국 우주인들의 결연한 분위기를 브레이킹 더 사운드, 베리어, 트레이닝 하드, 러시안 문, 더 아이즈 오브 텍사스 아웃폰, 유 등을 선곡해 미국 영웅주의를 부추겨주는데 한몫해낸다. 빌 콘티의 음악 스타일은 드라마의 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사운드를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출자는 빌 콘티만의 음악 스타일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장면 곳곳에 클래식을 삽입해 다양함을 추구했다. 클래식 중 우주 비행사들의 비행 장면에서는 구스타프 홀스트의 앨범 플래닛 수록 곡 마즈, 주니퍼 앤 넵튠 등이 쓰이고 있다.
이 곡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고전 멜로디는 영국의 켄 러셀 감독이 러시아 발레인 루돌프 누레예프를 기용해 공개했던 1977년작 발렌티노에서 테마곡으로 사용돼 영화, 음악 팬들의 귀에 익은 곡이기도 하다. 미국과 구소련의 군사적인 경쟁 관계를 다루고 있는 다소 묵직한 소재를 완화시켜 주려는 듯이 우주 탐사의 응원곡으로 지미 로이드의 I Got a Rocket in My Pocket을 비롯해 패티 페이지의 명곡, 테네시 왈츠, 처비 체커의 라 밤바, 플레밍고 그룹의 I Only Have Eyes for You 리듬만 들어도 존 웨인의 무용담이 연상되고 있는 서부 명곡 옐로우 로즈 오브 텍사스 등이 수록됐다. 필립 카프만 감독이 예술적 감각 못지않게 상업적 수완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클 클라이튼의 베스트셀러를 영상으로 담은 떠오르는 태양이 거론된다. 연출 성향으로 보아서는 약간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던 떠오르는 태양은 LA에 위치한 일본의 세계적 기업 나카모토 빌딩의 비밀 회의실에서 미모의 백인 여자의 피살체가 발견되는 긴박한 장면으로 시작된다. 사건을 맡은 LA 경찰국 강력계 형사 웹스터 스미스 웨슬리 스나입스는 일본인들과 긴밀한 접촉을 맺고 있는 신비의 인물 존 코너 숀 코넬리와 파트너를 이루라는 지시를 받는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피살된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재벌 2세 에디 사카무라 캐리 히로유키 타카와. 에디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결정적인 증거인 범행 현장이 녹화된 디스크는 오히려 그의 무죄를 입증한다. 하지만 디스크가 조작된 흔적을 발견한 코너는 최첨단 기업 나카모토와 싸움을 시작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추악한 정황들을 속속 찾아낸다. 카프만은 극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색채를 드러내기 위해 일본 출신 음악가 다케미수 토루를 기용한다. 카프만은 1964년 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인 일본 대시가하라 히로시 감독의 영화 모래의 여자를 관람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 영화에서 음악을 맡은 작곡가가 다케미수였고 이때의 감흥으로 선뜻 그를 초빙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출자의 관심에 화답이라도 하듯 다케미수는 카프만의 이전 작품을 모두 섭렵해 서로의 취향을 파악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해졌다. 작곡자 다케미수가 처음으로 담당한 작품이 된 떠오르는 태양은 큰 북을 쉴 새 없이 두드리는 연주곡이 어우러지면서 새빨간 태양이 솟아오르고 이어 일본 문자가 교차되는 오프닝 장면은 1960년대 유행했던 유럽 느와르를 연상시키면서 시종일관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와 함께 관능적인 서스펜스를 전달해 주었다는 평을 받는다. 떠오르는 태양의 영화 음악에 대해 미국의 음악 관계자들은 일본의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쿨 재즈보다 더욱 차갑고 두려운 감정을 자아냈다는 소감을 밝힌다. 카프만은 다케미수가 작곡한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의 타이코 드럼 오프닝을 비롯해 드라이브 투, 코너스 로프트, 웹마트 코너, 에디 리빌드 온 디스크, 체이스, 소, 에디 위트니스드 더 머더, 쓰나미 등을 배열했다. 다케미수의 음악 외에도 오프닝과 라스트 장면에서는 콜 포터, 작곡의 돈트 페이스 인 미와 흑인 가수 스티브 원더가 가장 존경한다는 음악인 듀크 엘링턴의 솜씨가 담겨있는 싱글 페탈 오브 어 로즈 등을 삽입시켜 음악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타 감독들이 10대 배우를 등장시켜 신선함을 주는 것에 비해 필립 카프만은 대체적으로 30대 이상의 남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영화를 이끌어간다. 이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은 중후한 남자들에게서 지적인 에로티시즘 효과를 얻으려는 독특한 시도라는 평을 보내고 있다.